안녕하세요. NCTV 장이사입니다. 오늘은 그 건물, 처음 건물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과일을 하나 고르더라도 썩은 데가 있는지, 뭐 당도가 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구매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하물며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이나 적게는 뭐 몇십억, 몇백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셔서 투자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PD님, 건물 살 때 혹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실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촬영 쪽에 계시니까. 근데 이제 건물 살 때 또 되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, 그게 이제 밸류맵이나 디스코 같은 데 보면 거래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거래 사례를 100% 믿으면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금액에 왜 거래가 됐는지, 또는 그 여러 건이 거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좀 공신력이 있는 어떤 사례로 판단이 되는지, 아니면 덜렁 하나가 딱 팔려가지고 그냥 호가에 찍혀 있는데 그 건물에 맞춰가지고 내가 살 건물을 분석을 하는 건지,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예를 들면 대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이면에 땅이 필요해가지고 신축을 할 이제 생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건물을 되게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주고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 이면에 거래 사례들이 없다 보면 그 팔린 그 건물이 건물의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서 비싸게 산 건지 모르고 그냥 그 주변의 시세가 이렇게 비싸구나, 단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거보다 싸니까 나는 싸게 매입을 하는 거야,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또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몫이지만 잘못 걸리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. 지금 강남 서초에 그런 건물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.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2,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신축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, 이제 신축 건물들만 공실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또 매각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원가 이하에 던지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그 신축을 해놓고 운영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원가 이하에 던지는 건물들은 임대 수익으로 다시 채울 목적보다는 본인이 좀 사옥으로 사용을 할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시기에 신축을 잘 해놓은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중에서 좀 금액이 괜찮거나 입지가 괜찮은 건물들을 비교하셔서 매입을 하는 것도 사옥 매수자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한다고 하면 100% 현금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대출을 좀 잘 받는 방법,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, 일단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. 그 본인은 이제 주거래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알아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꼭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대출이나 금리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, 또는 그 주거래 은행의 그 지점의 어떤 여신 상황에 따라서 그 대출의 조건들이 뭐 좋고 안 좋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또 은행별로도 지점별로도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좀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은행 한 군데만 믿고 있다가 잔금 때 좀 날벼락을 만든 분들이 가끔 계세요. 대출을 이만큼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대출 금액이 심사 넣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이제 구두상으로는 된다고 했다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안정적으로 여러 군데 문의를 해가지고 좀 확답을 여러 군데 받고 가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는 1금융권에서 보통 이제 소화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흔히들 아는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뭐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을 주로 거래를 하게 되고요.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, 이제 처음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대출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조건이 바뀌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, 보통은 이제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대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각 은행별로 산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연초에 넘어가면
그때 이제 조건들이 가장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은행들은 상반기, 하반기로 대출 금액을 나눈다고 했을 때 상반기 쪽에 한 60, 70% 이상 정도는 몰리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신으로 상반기에 한 20, 30%를 채우시는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은행에서 좀 해주는 시기가 은행에서는 좀 상반기다. 그래서 건물 투자할 때 상반기 쪽에 잔금을 맞춰 놓으면 좀 좋은 조건으로 여러 은행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로 갈수록 그 해 대출을 해야 되는 여신들이 거의 마감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연말에 잔금을 맞추는 거는 비중을 좀 높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리스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말에 잔금을 잡는 것보다는 해를 넘겨서 연초에 잔금을 잡는 게 좀 더 좋은 조건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더 고급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릴게요.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CTV의 장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